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잘 아시죠? 우리 화면에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세요? 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좀 퀴즈를 좀 낼게요. 자, 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 어떤 특징 때문에? 예, 우리 손 들고, 제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들고. 예, 집사님. 예? 근데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셔야 선물을 드리는데, 어쨌든 첫 번째 하셨으니까 제가 인형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순진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집사님? 정직하다. 정직하다. 예, 박수. 야, 용기가.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맞추셨기 때문에 다 정답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네, 우리 집사님. 부모님을 잘 따르는 특징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그 뒤에. 필요한 거 달라고 뗐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 어쨌든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요. 예, 저 맨 뒤에 쉽게 잘 믿는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맹목적인 믿음. 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 사랑스럽다. 예, 맞는 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사랑스럽지 않죠? 네, 우리 남자분. 때묻지 않았다. 맞는 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근데 저희 아이는 때가 좀 묻었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아이들이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네, 우리 목사님. 작은 것에 행복해한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저희 아들은 큰 거 줘야 행복해. 네, 그것도 맞는 말씀. 예, 무조건 믿는다. 어린아이의 특징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예, 우리 남자 성도님, 단순하다. 예, 그것도 맞는 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저기 중간에. 예? 거짓말을 안 한다. 예, 어린아이들 거짓말 잘 안 해요. 저희 아들 빼고. 근데 예, 또 중간에 장로님. 잘 웃습니다. 딩동댕 정답. 와, 뭘 이 좀 큰 거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뒤에 쿠션. 네. 야, 다시 한번 박수. 와, 예, 한번 사운드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종이만 찍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웃죠. 지금 아무것도 웃긴 게 없어요. 그냥 종이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좀 스탑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3분짜리인데 계속 웃거든요. 이 아이가 힘들 것 같아서. 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은 뭐야? 잘 웃는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100%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은 또 거짓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잘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웃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분 사진 좀 어때요? 야, 이분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 굉장히 선하게 보입니까? 선하게 보여. 이분 옆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분 사모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기셨죠? 네, 이분 사모님. 자, 이분 아들은 제가 입술을 못했고 이분 손자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생기거나 굉장히 예쁘진 않더라도 웃으니까 선하게 생겼어요. 예. 그 옆에 가서 안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 동영상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 무표정 인상 쓰고 채 있어요.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예, 태도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전달될 수도 지금 있는 엄마가 무표정으로 하고 있을 땐 이 아이들이 될것 같아요. 이 시각 낭떠러지를 그렇다면 통과하지 반대로 못했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예, 다시 엄마의 표정을 좀 바꿔봤습니다. 조금 웃는 전 시각과는 표정으로?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예,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미소짓고 있는 불구하고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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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기 힘드셨죠? 제 컴퓨터랑 여기 모니터는 굉장히 선명한데 유지는 그겁니다. 그 엄마가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시각 변화 있는 낭떠러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때요? 안심하고 그 시각 변화 낭떠러지를 그냥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저는 그 어떠한 특징보다 이 웃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닮아라.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웃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웃는 연습을.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린아이의 표정인지 어른의 표정인지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어른의 표정은 인상을 많이 쓰고 있고. 자, 제가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어린아이들이 몇 번이나 웃게요? 300번. 조금 더. 2만 번? 와, 하루 평균 몇 번? 어린아이들. 500번. 예. 300번, 500번 그 사이. 보통 아이들이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통계적으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하루에? 어른들. 네. 어른들은 10번 웃는답니다. 야,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다 있으신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볼 때 뭐부터 보냐면 표정부터 봅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일기예보를 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할 때 되면 얘들아, 아빠가 오늘 저기압이다. 얼굴에 구름 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저 옆에 방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전부 다 도망가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남성들이시요,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직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다 파킹랏에다 가라지에다 다 놓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라.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의 표정을 먼저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 표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표정을. 인상을 콱 쓰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표정 먼저 이렇게 만들고 밝게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관계의 키워드예요. 이게 첫 번째 뭐부터 만들어라? 표정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했을 때 일하는 시간 26년, 잠자는 시간 25년, TV 보는 시간 10년, 먹는 시간 6년 뭐 이렇게 쫙 나오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3년. 요즘에는 핸드폰 하는 시간이 4년. 이게 조금 몇 년 지난 10년 전 통계라서 요즘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미소 짓는 시간이 며칠뿐이 안 돼요. 80년을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8일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웃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는 뒷세네 미소를 지어라. 뒷세네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뒷세네 미소는 뭐냐면요, 이 눈이 반달 모양으로 되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뒷세네 미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뒷세네 미소입니다. 뒷세네 미소. 이 눈꼬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분은 손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연습. 요즘에 성형외과 유행이 뒷세네 미소입니다. 뒷세네 미소. 근데 여러분,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는 partial 뒷세네 미소인데 부분적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억지로 만드는 미소예요. 우리 보통 사진 찍을 때 이걸 만들어요. 눈은 크게 뜨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입만 올라가. 이게 부분적인 뒷세네 미소입니다. 근데 진짜 뒷세네 미소는 이 눈꼬리도 내려가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이게 진짜야. 제가 어느 날 그 교회 리모델링 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서재에 딱 왔는데 저희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니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서재 어깨를 탁 치더니 아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네? 아빠 걱정이에요. 아빠 때문에. 아빠 혹시 보험에 가입했어요? 아빠 내가 시집갈 때까지는 사셔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호수에 가가지고 이거를 좀 만들었어요. 뒷세네 미소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쫙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보고 계속해서 웃어요. 이게 몇 년 전, 3년 전인데 지금도 아이들이 카톡에 있는 제 사진 보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렇습니다. 간바 와타루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는 왜 모두가 좋아할까? 반대로 그 사람은 왜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 무뚝뚝한 표정, 우울한 표정, 화난 표정으로 있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든다. 자신이 인상을 찡그려 있으면 상대도 똑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표정부터 만들자. 우리 얼굴이 어떤 미소요? 딕센의 미소. 네. 자, 여러분 표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어른들 표정 말고.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내 나이 40이 되면 어디에 책임을 져라? 예,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데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와인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표정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야만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프로치할 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사소통의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심리학 박사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알버트 메르비언 박사님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뭐예요? 몸 동작이 55%.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언어로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몸 동작, 바디랭귀지로 55%.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살다 왔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졸업장까지 따고 왔거든요.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몸동작, 바디랭귀지로 다 되는 겁니다. 예. 언어 하나도 못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의 3요소가 첫 번째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바디랭귀지가 55%. 그 다음이 뭐예요? 억양 38%입니다. 이게 턴 오브 보이스, 인토네이션,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올라가죠. 톤이 막 화나면.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언어적인 요소가 몇 프로뿐이 안 돼요 지금? 7%뿐이 안 돼요 언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여,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시여, 의사소통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바디랭귀지로 한다. 바디랭귀지. 가장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표정. 예.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 자, 오늘 전도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한 9시 반까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집사님 네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정은 좀 아닌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예스로 받아들여야 돼? 노로 받아들여야 돼? 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예. 자, 직원회 하실 때 자, 통과할까요? 예. 근데 표정을 보셔야 돼. 표정이 긴가 아닌가? 표정이 아니면은 그거는 예스냐 노냐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진 감정은 항상 몸동작, 행동, 얼굴 표정, 억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항상 표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는 몇 프로뿐이 안 된다? 7%뿐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 절대 안 삐졌어. 말은 안 삐졌는데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그건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마지막 연말에 선거위원회 하실 때 나 절대 안 합니다. 말은 안 한다는데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하고 싶은 표정이야. 그러면 의사소통이 어떻게 그걸 예스로 받아들여야 돼? 노로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습니까?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디랭귀지입니다. 거기에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소통을 할 때 먼저 얼굴 표정부터 만드시라는 거예요. 직원회 하시기 전에 어떤 회의 하시기 전에 항상 표정부터 만드십시오. 표정부터. 인상 쓰고 시작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마석교회 교인들은 참 얼굴 표정이 다들 밝으세요. 예. 근데 조금 더 뒷세네 미소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만드셔야 돼. 우리 기도실에 가면 보통 그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목사님들 순서자들 넥타이 뭐 머리 이게 아니고 뭐부터 만들으라는 거예요. 표정부터 만들어. 표정. 예. 목사님이 인상 팍 쏘 올라와가지고 이런 벌써 교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민영 목사님처럼 항상 뒷세네 미소를 착 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 예.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네,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하실 때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표정이다. 표정.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의사소통하는데 표정을 먼저 만드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숨겨진 몸동작을 살피셔야 합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몸동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자, 제가 한번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왔으니까 예쁜 강아지로. 자, 우리 어린이들 실습을 한번 제가. 네. 목사님 실습해도 괜찮아요? 안 해?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 오케이. 괜찮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한테요. 인상을 팍 쓰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언어적인 표현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인상,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이야? 사랑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랑한다는 표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위협하고 뭐 압력을 넣거나 이 폭력을 사용할 때 쓰는 표정으로 지금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엄마들이 집안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말은 네 마음대로인데 표정은 뭐야? 이거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야. 네. 이거는 큰일 날 그런 표정인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제가 웃으면서 표정은 웃으면서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언어적인 표현은 지금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싫게 받아들일까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때요? 제가 미워한다는데 밉게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이 어린아이가 아니래요. 예, 우리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말보다 뭐가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가 좋으면 나쁘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표정이 좋으면 나쁘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facial express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뒷세네 미소.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의 가장 키워드가 우리가 표정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바디 랭귀지.
그러니까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시기 전에 뭐부터 만들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표정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할 때도 표정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표정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표정을 먼저 만들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오픈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38%가 뭐라 그랬어요? 38% 억양. 영어로는 tone of voice, 뭐 intonation. 예. 근데 우리가 대부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body language 표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intonation이에요. 톤, 억양.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딱 하면 저를 좀 따라해요. 내 방을 치우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방을 치우렴. 톤이 올라가면 안 돼. 그대로 쭉 가야 돼. 내 방을 치우렴. 내 방을 치우렴. 절대 톤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을 치우렴. 알겠죠? 시작.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 흥이 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엄마 형은 지금 나가서 놀잖아요. 왜 저보고만 그래요? 엄마는 맨날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고 갈게요. 엄마 좀 놀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배우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하기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일이 우리 엄마 열받게 하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엄마 톤이 확 올라가거든.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당신 열받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디 랭귀지 다음에 억양이다. 억양. 절대로 톤이 에스컬레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 내 방을 치우렴. 엄마. 내 방을 치우렴. 내 방을 치우렴. 거기서 우리 톤이 부모님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그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통제당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건 진 거예요. 겨루기에서 진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이성을 잃고 자기 톤이 올라가면 그거는 벌써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절대 인토네이션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 방을 치우렴. 내 방을 치우렴. 내 방을 치우렴. 제가 여러분 그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매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이케아 매장에 갔는데 이케아 얼마나 큰지 막 이마트 뭐 우리 뭐 홈플러스 뭐 코스코 이런 거 뭐 다 얼마나 넓은지. 근데 가보니까 이쪽 섹션에는 가구들이 놓여져 있고 그다음 이쪽 섹션에는 부엌 용품들이 있고 이쪽 섹션에는 침대 용품들이 쫙 있고 모든 물건들이 집안에서 쓰이는 모든 생활 용품들이 다 이케아 매장에 다 진열이 돼. 섹션마다 다 나눠져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 코너에 가니까 엄청나게 싼 값에 파는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거야. 이쪽 맨 끝에 가보니까 as is라는 코너가 있는. 제가 as is라는 코너가 as is의 뜻이 뭔지 사전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as is의 뜻은 보이는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은 보이는 그대로 있는 물건들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as is 코너에 있는 물건들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물건을 사려면 다른 섹션에 가서 사고 여기 as is의 코너에 있는 물건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들이. 그래서 여기 as is 섹션에 가보니까
이 손님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은 바닥에 진열이 되었거나 반품된 물건들,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쪽 섹션에 있는 as is 코너, 보이는 그대로의 코너는 하자가 있는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 거예요. 가격은 공정하게 책정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미리 예약이나 찜 없음,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 단품 상품으로 팔리면 끝.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반품 불가, 환불 불가, 교환 불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지금 우리나라도 이마트 같은 데서 사고 이렇게 반품하고 다 되잖아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4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쓰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이내로 갖다 주면 돈으로 다 환불해줘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이제 다음 주에 월드컵을 한다. 그럼 60인짜리 TV를 일단 월마트에서 사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주 동안 월드컵을 쫙 봅니다. 그 다음에 2주 뒤에 TV를 반납해요. 그러면 환불을 딱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사님들 이번 안식일에 파트락을 한다. 그러면 일단 파트락 테이블을 일단 월마트에서 사와. 그 다음에 안식일날 파트락 끝나고 그 다음에 반납해도 환불을 해줘.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 근데 여러분 이쪽 코너에서 파는 as is 코너에서 파는 물건들은 환불 안 된다. 반품도 안 된다. 교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as is 코너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쫙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너에 있는 물건들은 하자가 있는 물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물건들. 그래서 그 물건들마다 다 태그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일일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식탁보에는 실밥이 터져 있습니다. 또 이쪽 그 탁자에는 얼룩이 지어 있습니다. 또 이쪽 주머니에는 지퍼가 망가져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단추가 뜯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as is 코너에 파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사라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여기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반품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태양계, 이 우주가 이케아 매장이라고 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떤 섹션이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행성들은 다 정상적인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유독 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 코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지구라는 as is 코너에 살고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의 코너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캐치했습니다. 그죠? 네. 저희 아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as is 코너에 다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꼬리표를 붙인다면 어떤 꼬리표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꼬리표를 붙이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하자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속입니다. 저는 과장을 뻥을 잘 칩니다. 나는 말이 거칠고 함부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장애가 있어요. 나는 걸핏하면 욱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불평불만을 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다 이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인데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와이프랑 꼬리표를 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의 그 하자를 찾는 데는 우리가 선수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다 비정상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어딘가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줘요. 아, 그 사람 말이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들으려고 해야 안 돼요. 절대 들으려고 아무리 단점을 얘기해줘도 귀에 거슬리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키워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어느 코너에 지금 살고 있다. as is 코너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인간관계의 키워드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정상, 그리고 저 사람은 어때요? 비정상. 직원의 회의하다 보면 어때요? 내 의견은 정상적인 의견이고 저 사람 의견은 뭐야? 비정상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에스컬레이터 타는 겁니다. 그죠? 톤이 올라가고 표정이 막 바뀌고. 뭘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코너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as is 코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을 깰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as is 코너,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어떤 공동체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거창한 환상이나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합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면 깰수록 공동체에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상대방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구 같을 거야?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코너에 살고 있다? as is 코너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다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견이 다 비정상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누구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방향을, 그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완벽한 것이냐? 자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키워드 세 번째. 우리는 어느 코너에 살고 있다? as is 코너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정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막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이 살다가 교회 오면 어때요?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 금방 알아요. 저도요,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이 뭐 한두 달만 지나면 이 목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제가 비정상인 게 탄로나면 빨리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때요? 술에 취해서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다른 사람한테 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딸들이랑 같이 놀으라는 거예요. 이 놀으라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 편애해서 문제 생겼죠. 이삭도 또 편애합니다. 그 아들 둘을 철천지 20년 동안 왼수로 만듭니다. 야곱은 완전히 온 집안을 그냥 출산 경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자들이 전부 다 아이 낳느냐고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사랑 노름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뭐예요? 며느리와 하룻밤을 지냅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비정상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부터 펴면 비정상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이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의 처음부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글들을 콩가루 집안 이야기들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코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as is 코너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다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고슴도치. 제 별명이요. 제 이름이 윤영치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고슴도치입니다. 아빠 옆에 가면 그냥 찔린다는 거야.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요. 행동 거지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막 움직이잖아요. 행동 반경이 커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제 옆에 오면 한 대씩 맞아요. 제스처가 크니까. 고슴도치라고 아이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아빠는 고슴도치다.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2만 개에서 3만 개의 가시가 있답니다. 이 고슴도치는 항상 외로운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요 다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항상 혼자입니다. 왜 혼자일까요? 가시가 있으니까 자꾸 찔러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고슴도치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안에 가도 고슴도치들이 많아. 가시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찔러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의 가시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시로 사람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배우자를 찔러대고 자녀들을 찔러대고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을 찔러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슴도치는 사랑해 주겠다고 와서 허깅을 하는데도 어때요? 허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찔러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슴도치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사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어느 늦은 가을 고슴도치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만 개, 3만 개 가시 그걸 찌르면은 다른 사람을 곪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가시를요 쫙 누그러뜨리고 어느 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허깅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as is의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 그런데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시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슴도치처럼 이 가시들을 다 누그러뜨리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정상적인 세상이지만 정말 정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as is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세상을 꿈꾸고 살았어요.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이런 뜻인데 이 어원이 샬렘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샬렘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이런 그런 뜻이에요. 완벽한,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그런 as is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세상을 꿈꾼 거예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샬롬의 세상, 충만한 세상, 완벽한 세상. 그 세상은 언제 도래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미를 다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샬롬의 세상, 완전한 세상을 꿈꾸면서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감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as is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세상,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그 세상이에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상대방을 찌르거나 상대방을 홀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세상. 오늘 이 샬롬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안전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오늘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좀 불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배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오늘 서로 가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시를 다 누그러뜨리고 서로 사랑하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허깅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